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지루한데요? 자, 1997년 그때 태어나셨죠? 혹시 저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뭐 당연히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겠죠.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많이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죄인 줄 아시죠? 그건 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0번째 시간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또 경험해서도 안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구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혹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또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 등의 말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을 주제로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 구속된 후의 석방 등에 관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구속이라는 상황이 제 주변에서도 거의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네. 그 언론을 통해서만 많이 접했던 것 같던데 이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나 교도소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는 구속을 제한해온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즉 형사사법은 절대 권력에 의한 임의적인 체포 또 구금을 제한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의 기본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또 증거인멸을 방지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또 형벌이 확정되었을 때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나누어서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 구속 이후의 석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부터요? 예, 이건 뭐 복습인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피의자와 피고인을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료화면 보시죠. 피의자는 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의심이 되어서 네. 수사기관, 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네. 의자가 그 의심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근데 피고인은 네.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네. 검사 입장에서는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맞으니 재판을 받으세요라고 기소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많이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한 절차 네.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검사가 검토한 다음 네. 구속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로소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청구할 때까지 조사를 많이 해놓은 수사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관은 그 수사 기록만 보고 네.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신문까지 한 다음에 결정을 할까요? 오, 이건 색다른 질문인데. 그래도 뭐 수사 기록만 보고 하지 않을까? 일단 경찰에서 그 수사를 다 했으니까. 근데 1997년 네. 그때 태어나셨죠? 네, 그땐 있었습니다. 네. 97년 이전에는 네. 구속 영장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관은 수사 기록만 보고 그 발부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타계한 윤관 전 대법원장께서 네. 1997년 속칭 영장실질심사 또 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구속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예, 아마 이 부분도 또 제가 설명드리면 많이 들어보셨다고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 201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건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영장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요. 예. 뭐 주거가 부정하다든지 증거 인멸 염려, 그다음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그런데 구속 사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주거 부정은 뭐 당연하겠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는 사람의 진술도 증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 말을 바꾸게 하는 거, 그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범이 있는 경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얼마든지 접촉을 해서 그 공범의 진술 등 증거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 재판의 이념 중 하나가 실체적 진실 발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하지 않고 도망해버리면 불출석을 해버리면 그건 도망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미 도망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당연히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겠죠. 맞죠? 그렇죠. 그런 고위공직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럼 예. 답변해 주시죠. 자, 그 도망할 염려에는 다소의 어떤 추상적 또 미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도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재판이 끝나서 만약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높은 형이 중환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선고 기일에 재판에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소 추상적이고 또 미래적이고 잠재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소위 그 재벌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수사를 받은 사람은 피의자 아닙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기 전이죠. 이때 나 이러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석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사 청구입니다. 구속되어서 법원의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피고인이 나를 석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보석 청구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관이 구속영장을 한번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나 재판 단계에서 그와 달리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즉 구속 이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통상 해줍니다. 그 이제 예를 들면 사기죄나 횡령죄, 무슨 죄인 줄 아시죠? 이건 주로 이제 그 일반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구속 이후에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재산적 피해가 사후적으로나마 회복이 됐다면 향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해 놓고 형벌권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소가 됐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아까 범행 부인하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영장 발부 이후에 자백을 다 해버리면 뭐 그것도 중요한 사정 변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구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다고 했으니까. 예.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어떤 경우에 좀 구속이 될까요?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불구속이 됐고 또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불구속은 되었지만 이제 재판이 종결이 되면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런데 그 형을 선고받는데 뭐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뭐 그건 실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징역 1년에 처한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통상 재판형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부과하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를 받고 즉시 구속되는 것을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구속과 석방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생각해 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의 형사사법은 그간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어느덧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이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대형 사건,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다소 관가되고 또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라든지 무슨 뭐 이혼한 전처에 대한 보복 범죄라든지 그런 사건에서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구속 영장 발부나 기각은 최종적인 유무죄의 판단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공직자나 정치인이 관여된 부정부패 사건에서 그 결과만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국민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최근의 상황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애쓰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신뢰하고 그 최종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구속이 되고 또 석방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 제도 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아울러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고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 그 결과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